소고기 보세요. 63%가 수입산, 37%가 국내산이죠, 보니까. 한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구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산이. 점점. 수입산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수입산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요, 앞으로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이 됩니다.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미국산은 2026년 철폐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산은 2030년에 관세가 폐지되고요. 미국산이 철폐되면 어마어마한 구조가 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러분 대부분의 소고기 이거예요. 블랙 앵거스. 상당히 좋은 종입니다. 흑소입니다. 흑소. 하지만 우리나라 거의 95%가 미국하고 호주께 들어오잖아요. 약간의 여기 오차의 편차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동안은 미국산에 몇십 프로가 뭐였냐? 브라질산이었어, 브라질산. 미국 공장에서 가공을 하면 그건 브라질산이 아니라 미국산이었어. 근데 미국에서 자국 보호 정책 때문에 그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소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호주가 아니에요.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북남미가 제일 많이 길러요. 그래서 이 브라질은요, 미국의 6배예요, 6배. 그 소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는 우리가 먹는 여러분 미국의 블랙 앵거스랑 호주산은요, 저희 거랑 등급이 거의 같아요. 체계가. 마블링 체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브라질, 유럽 체계는 그런 마블링 체계가 아니에요. 달라요. 거기는 마블링이 극도로 혐오해요.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한국인이 그걸 처음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미국산이 지금 호주산부터 많고 뉴질랜드산도 지금 꽤 들어오고 있지만 내장은 압도적으로 애들이 많죠. 호주나 뉴질랜드가. 왜? 애들은 풀을 많이 먹이니까 빵이 크죠. 빵. 양긴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풀을 먹어야지 얘가 두꺼워지면서 커지기 때문에 주로 내장은 이쪽에 많이 쓰는 거고 고기는 미국 쪽이 더 인기가 많다. 보세요. 자, 소고기가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냉장 소고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냉장 소고기가 지금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수입산 쇠고기라는 건 냉동으로 들어와서 그냥 막 잘라가지고 뭐 급식용으로 넣고 통조림용으로 넣고 HMR용으로 넣었는데 이제 이 소고기를 어떻게 먹기 시작하냐? 구워 먹기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옛날에 소고기는 비싼 거였고 귀한 거였는데 고급 부위를 다 먹어서 그거 좋죠. 수입 소고기 제가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우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작년 초까지 뭐 한 2만 몇천 원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1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소고기는요 10년 주기로 이렇게 파동이 와요. 왜? 소는 뭐 오래 걸리잖아요. 2, 3년 걸리잖아요. 광우병이 터진다든지 코로나가 나온다든지 그때 막 가격이 변동이 심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 큰 틀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랜 역사를 보고 보면 파동이 10년 주기로 와요. 근데 수입산 사실 뭐 큰 차이 안 나요. 고기 제가 먹어보면 뭐 한우나 뭐 미국산이나 일본산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 차이가 양념 집어넣으면 뭐 큰 차이 안 날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차이 나는지 아세요? 오히려 살코기보다는 오히려 내산, 부산물. 그 다음에 저는 뼈. 한우 먹을 때 가장 그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향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탕으로 끓였을 때 그것들은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향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좀 다양한 변주들이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지 우리가 소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육류 있잖아요. 육류 소비에 정점이 오지 않았어요. 고기를 언제부터 가장 많이 먹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500불 GMP.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육류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돼지나 닭부터 먼저 먹죠. 근데 5,000불이 딱 되면 이때부터 선택 소비가 있어요. 선택 소비. 고기에 대한.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따지면 97년도거든요. 뭘 먹기 시작하냐? 이제부터 소고기를 생으로 먹기 시작해요. 생고기. 왜? 생으로 먹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마블링이 필요하잖아요. 마블링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육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소는 이제 얘는 일하면 안 돼. 얘는 계속해서 뭘 먹여줘야 돼. 어떤 걸? 기름기 끼는 것들을. 그게 나오니까 바로 5,000불이 될 시스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은 되게 선택적 소비 시대.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와요. 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3만 불이 넘어가면 있잖아요. 미식의 분기점이라고 해요. 미식의 분기점. 3만 불이 넘어가면요. 그 나라 자체를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살만해요. 인간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냐? 미식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미식으로. 미식으로 느끼는데 고기 소비가 늘까요? 안 늘까요? 여러분들? 고기 소비가 줄어요. 왜? 고기만 먹어본 사람들 줄는 거고 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 늘기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만 불 넘었잖아요. 벌써. 그죠? 선택적 소비가 왔어요. 이제 이미. 왔기 때문에 저는 고기의 양극화는 분명히 맞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우 가격 누가 먹겠어 이랬는데 계속 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오마카세 집이나 이런 데들 지금 30만 원대잖아요. 거의 예약도 안 되고요. 보니까 한우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한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치제 혹은 가치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한우는 명품 반열에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다는 한우를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와규 있죠. 일본 수출이 작년 수출 엄청 늘었어요. 전 세계 고기사치품의 여러분 최고의 브랜드가 와규예요. 잘 만들었어요 일본인들이. 이거 브랜드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규가 솔직히 뭐 저희는 맛없잖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 외국 애들은 조금 먹을 때 아주 조금씩 먹거든요. 아 이거 정말 맛있다. 기름 좀 기똥차. 브랜드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우가 저는 갈 길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우 사업하실 분들은 지금 이걸 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우를 좀 말씀드리는데 한우는요 이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한우하면 한국소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일제 때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자기들이 검은 소가 있어, 흑소가 있어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 거는 황소라고 이름을 줘버렸고 우리와 뜻과 달리 한국의 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원래는요 한우는요 한강이 뭡니까? 큰 강이에요. 넓은 강이야. 한우는 큰 소란 뜻입니다. 원래 뜻이 큰 소. 그죠? 곱창집 브랜드 중에서 황소곱창이 있어요. 황소곱창. 그죠? 그 황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식하는 황소는 뭐냐면 거세하나 순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세하나 순놈은 지금 몇 마리 있을까요? 한 2천 마리 있을 거예요. 60만 마리, 70만 마리 중에. 왜인지 아시죠? 걔는 뭡니까? 걔는 시수수예요. 시수수. 나머지는 전부 거세당하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그렇게 해서 팔리는 거죠. 왜? 남자는 거세가 안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기르질 못해요. 두 번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딱 있어요. 지금 네 가지가 전통소가 있어요. 자, 제주 후구, 칡소, 일반 후구, 한우가 있는데 칡소 있죠. 칡소. 이거 가지고 누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품종적으로 의미 있는 소는 없어요. 지금 몇십 마리 있을 수 있어. 근데 걔가 아직까지 개량이 덜 돼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종자는요 수천 번 수만 번 교배가 돼서 원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원종이 되게 많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돼지 중에 가장 유명한 품종이 벚꽃샤 K죠. 벚꽃샤가 흑돼지잖아요. K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품종에 K가 붙으려면요 실제 원종이 한 1000마리 정도 있어야 돼요. 걔들끼리 교배를 한 10년 20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순수한 우리 고유의 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칡소나 제주고는 뭐냐 옛날에 다 없어진 소인데 버려진 소인데 딱 보니까 몸에 얼룩 무늬가 있어. 조사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량질은 30%가 안 돼. 어쨌든 얘네 그러면 잡아도 또 발견해 30% 있어. 교배시켜 두 개. 그러면 한 35% 나와.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칡소 때문에 그 유명한 울릉도 울릉 이름이 뭔지 왜 생긴지 아세요? 울릉이라는 이름 자체가 울릉도에 칡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가 마치 진짜 칡소에 있냐 옛날에 우리 소는 얼룩소 할 때 그 얼룩소 있죠. 그거 칡소예요. 몸에 반점이 있는 게 얼룩소야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록들로 보면요 12가지 정도 소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은 다 지금 이름만 남았어요. 제주우고 지금 한 200두 있는데 한 달에 3마리 잡아요. 한 3마리. 3마리 잡는데 물론 등급이 안 나오죠. 저는 뭐 다 먹어봤어요. 나쁘지 않은데 상품 가치가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딱 마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건 한우고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 한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장할 뻔했어요. 한우가 마치 오랫동안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 교배돼 가지고 들어온 소들하고 외국 소들하고 교배돼 가지고 했는데 70년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홀슈타인이나 개량 좀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겨우겨우 그나마 한우는 좀 있었기에 종자가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 이렇게 좀 결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급제의 질에서 소는 어땠냐 하면 질겼죠. 소고기의 연도가 뭡니까? 딱딱함이잖아요. 그죠? 운동량이 필요하게 반비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공부하냐? 여러분 질긴 소를 왜 공부합니까? 그럼 질긴 소를 먹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려면 질긴 소가 있었기 때문에 질긴 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불고기처럼 얇게 절민다, 아니면 양념을 확 채운다, 연육을 한다, 뭐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찐다, 아니면 한국 사람처럼 아예
다 필요 없어. 끓여 탕으로. 국물만 빼. 국물 쫙 빼고 나머지 식으로 좀 먹어. 이거잖아요.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떡갈비가 나오죠, 떡갈비. 그 68년도에 독일의 그 대통령 부인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호남 가서 호남이 지금 담양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갈비가 간단히 이름 저거잖아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그쵸? 고기 다져가지고, 쪼셔가지고, 다져가지고, 붙인 거라고 보니까 그게 뭐 딴 게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햄버거인데, 이거 한국식 바베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 눈에는 똑같은 거지,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설명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복고풍 한우 식당을 하고 싶어. 그럼 얘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쓰되 어떻게 하냐?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현대적으로 해석은 뭡니까? 옛날엔 질겼지만 지금은 맛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냉면 취재할 때 들어보니까 모든 냉면 북한 분들 출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있는 냉면은 역사상 가장 맛있는 냉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고기는 역사상 가장 맛있는 한우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르잖아요. 물성이 다르잖아, 보니까. 향도 다르잖아. 옛날 줄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기 서양 요리 배우신 분이겠지만 서양 요리 스타일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못 따라 돕니까? 사람들 마음이 아니에요. 사회 경제 구조가 걔들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복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려울 때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왜? 항상 모든 경제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 따라 인간은 결국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가격 중심이죠. 이게 저국식당이 나온 거는 가격 중심, 가성비 중심의 소비의 전환이 이때 10년도에 일어나지는데, 저는 이런 음식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10년, 15년 단위로 많이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2026년 이후에는 아마 다른 사이클이 올 것 같다,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들이 확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74년도에 한우 몸무게가요 358이 했어요. 지금 705예요. 그죠? 커지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수 부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옛날에 생각 못했던 그 유명한 등심 안에 있는 새우살 막 이런 게 나오잖아, 보니까. 요거 도체는 뭐냐면요, 손을 얘를 잡으면 40% 빠지거든요. 소고기가 100kg가 100%로 잡으면 고기가 42% 나와. 42%. 뼈가 11%가 나와요. 지방이 7%, 혈액이 8%, 내장이 10%, 가죽이 8%, 기타 뭐 이렇게 배설물들이죠, 보니까. 그죠? 나오는 것들이죠, 보니까. 그죠? 실제로 잡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700kg를 보통 많이 잡는데, 잡으면 290kg가 나온다, 하나에. 42%가 나온다. 내장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죠? 10%밖에 안 돼, 부산물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우 가격이 지금 20년에 막 23,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한 17,000원, 평균적으로 한 18,000원. 근데 아시겠죠? 우리가 주로 먹는, 고기로 먹는 등심, 안심. 이쪽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종로 오가면 광장시장 가면 육회 많이 주잖아요. 싸! 왜 싸지? 한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젖소하고 유구가 있죠. 이건 뭡니까? 소 젖을 먹기 위해서 만든 애인데, 그죠? 젖소죠. 암놈은 젖소가 되고, 수컷은 유구가 되는 거잖아요. 얘들이 홀슈타인종이에요. 홀슈타인종은 한우보다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보니까. 그죠? 2013년에는 100만 마리 잡았는데 지금 19년에는 88마리. 지금 한 90마리에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중에서 한우가 76만. 그죠? 그 다음에 젖소하고 유구를 합치면 이게 한 11만쯤 돼요. 11만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5% 정도, 20% 정도가 젖소라는 걸 잡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잡고 있죠, 보니까. 이거는 되게 싸요, 가격이 보니까. 근데 그 엉덩이나 이쪽은 훨씬 싸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육회용으로 먹는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쪽에서 그걸 섞어가지고 주면 엄청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죠? 그분들은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 보니까. 1등급 출연료 아까 봤죠, 이렇게. 등급 출연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1등급, 등급 이거는요, 여기서 아시겠지만, 원뿔, 투뿔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마블링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A, B, C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방의 양,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뿔이라는 게 7.5% 나왔는데, 지금 2018년에 12% 나왔고, 지금 요게 30%, 원뿔이. 그리고 그냥 1등급이, 그러니까 74% 먹는 소의 대부분이 등급이 높기 때문에, 한우는 등급 높은 수를 먹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깬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이분은 3등급만 생산을 해요. 근데 가격대가요 보통 소보다 1.5가 많이 받아요. 이분은 왠지 아세요? 그분은요 마케팅 천재예요. 그분은 그걸 약으로 팔아요. 약으로 환자들한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암 환자들이 이런 분들 있죠.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한테 지방 안 좋아, 이거 마블링 없는 거 먹으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은 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름이 나쁘다는 거를 앞에 깔고 하는 분들이 있죠. 샤넬 지방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단점은 장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소비 트렌드를 말씀드리는데 가구의 주요 외식 장소가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행을 타는 것들은 일식이라든지 중식을 타지만 실제로 뭘 많이 먹을까요? 한식을 많이 먹어요. 한식을. 자, 제일 많은 거는 한식이에요. 그죠? 제일 많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바로 옆에 한식 육요리 전문점이 거의 대등해요. 36%야. 그러니까 고기 시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한국인은 그죠? 30%가 넘게 고기를 소비한다. 엄청나게 큰 거고, 이거는 여러분 시장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조 안에 있다. 치킨이 이렇게 떠들어도 이거는 여러분 치킨은요 그냥 좀 작아요. 물론 배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가 다르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외식이 중요한 건 뭡니까? 외식은 뭐가 중요합니까?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서비스가. 그죠?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서빙이 아니죠. 실내 공간이잖아요. 컨셉에 맞는 공간.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분석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표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류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닭고기는 아쉽지만 우리에게 식당 가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배달로 완전히 전향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의 육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와 식당과의 경쟁 관계는 별로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는 함정이 많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거는 통계를 보지 않고서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안전한 길로 가기 통계를 보시고 판단하시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읽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인들 그죠? 음식 외식할 때 기준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맛입니다. 맛. 더군다나 고기는 맛이죠. 가격 수준도 중요하죠. 가성비.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지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보니까. 그죠? 점점 양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양보다는 이제는 하나 먹더라도 대박인데 진짜 이런 거 여기서만 먹을 수 있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니까. 청아옥 아시죠? 청아옥이 300억 했어요. 작년에 매출을. 청아옥 낼 때마다 여러분 줄 서죠. 마케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케팅이 들어가도 변치 않는 원칙이 상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 거긴요. 8,000원짜리 순댓국을 먹는데 공간이 궁전에 온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오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 그래 나 8,000원 내고 대접받게 먹는다.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세요. 보니까 진짜 사당동 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거기서 때려 먹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댓국은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인데 먹을 때 옛날식으로 막 커러만 데 가가지고 막 앞에서 썩어지고 막 냄새 쥐져 왔다 갔다 하고 말고, 식당 구조는 완전히 진짜 최고고 음식은 세련됐지만 우리가 먹고 싶은 옛날에 그것, 이게 여러분들 모든 외식의 꿈이자 목표 지향점이 되기 때문에